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누구나 다 세계적으로 너무 다시 깜짝 놀랐고 미국은 왜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지 못할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을 계속 강하게 품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 저녁 시간에 마이애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이 있죠. 그 호텔에 가서 뭔가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제였었죠. 이 플로리다주의 하이스쿨에서 19살에 그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전 학생, 지금은 이제 뭔가 좀 그 위험한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로, 본인이 퇴학당한 학교로 AR-15 총을 가지고 가서 150발 정도를 발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17명이 숨지고 15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일부 학생들은 지금 그 중태이기도 합니다. 뭐 처음에는 이 19살 범인,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의 멤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을 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계 그 어머니, 친어머니를 보지 않아서 좋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흑인들도 싫다, 뭐 피부색도 싫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굉장히 총과 칼에 집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FBI 연방수사국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수사국의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은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블로거라고 안 하고 B가 아니라 V자로 시켜서 비디오라고 해서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그 뭔가를 자신의 것을 올리는 한 사람이 자신이 비디오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 19살 용의자가 내가 프로페셔널 그 학교 총격범이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FBI에 경고를 했고, FBI 사람이 본인의 사무실에 와서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원래 그 FBI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쭉 그 팔로우업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총기 규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의 주지사, 또 플로리다주의 연방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지난번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FBI를 강력히 지금 비난을 합니다. 본인들이 FBI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는 총기협회에서 돈 굉장히 많이 받고 총기협회의 평가표에 따르면 A+를 받는다고 조금 입장이 위축됐다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FBI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막지 않았다 하면서 FBI 국장 사임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학교에 보냈는데 죽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 절규는 여러분들께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소리 막 지르잖아요. 대통령 행동해라,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학교에 보냈는가, 뭔가를 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한국 같으면 이 정도면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시위했을 텐데 미국 그 중고등학생들도 한심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대학생들까지 합쳐서 엄청난 시위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묘한 입장인 게,
6분 몇십 초짜리 연설에서도 총기 규제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을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총에 대한 그 사랑을 하는 그 총에 대한 생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농업이 기반이 되고 동물과 함께 그 주변에서 자라며 동물로부터 올 수 있는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사냥과 같은 그 가족의 어떤 취미 활동이라는가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그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유권자보다도 이제까지 총기협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떤 후보에게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총기협회의 어떠한 그 본인에 대한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하는 입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라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언론에서도 팍스 뉴스도 무슨 총기는 뭐 무슨 총기 규제 하면서 거의 모든 팍스 언론의 앵커들은 이것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총을 잘못 쓰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다던가 선생님들이 총을 차고 다녀야지 된다던가 기타 등등의 주장을 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안전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 깎아버렸거든요. 그에 비해서 팍스가 아닌 다른 언론들은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뭐 베트남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숨졌지만 한국 전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군인들도 뭐 거의 6만 명이요. 5만 8천 명, 5만 5천 명에서 그 사이가 숨진 것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 아니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미국에서 총으로 숨지는 사람이 1년에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2년이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군인이 숨진 것보다 더 많아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조 스카보로라는 MSNBC의 앵커가 있고요. 당연히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은 지금 정신질환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라고 다 총격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 총이 없다면 더군다나 이처럼 대량 살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터에서 쓰는 총과 거의 비슷한 AR-15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신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총이 있으면 어쩔 것인가. 메긴 켈리 현재 MBC의 아침 쇼를 하고 있는 여자 앵커가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CNN 방송의 또 다른 앵커도 우리는 정신질환과 총기 규제 이 문제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동시에 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총기 규제 없이는 총격 범죄는 뭐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는 어제 또 이게 하나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극을 당한 그런 가족들 또 병원에 있는 피해 총에 맞은 학생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났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면은 멀리서 저처럼 이제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플로리다주가 동남부고 로스앤젤레스가 서북부이기 때문에 서북은 아니고 서중부 정도 된다고 할까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저도 뉴스를 다루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될 때야? 아침에 내가 대통령 뭔가를 하세요 하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내가 냠냠냠 맛있게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병원에 가서 본인이 트위터에 지금 한번 보세요. 4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병원 의사, 간호사, 또 그 피해자 가족들, 누워있는 피해자 학생은 크게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으니까 웃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웃는 사진 모습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다 사진을 찍기 위한 웃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연스럽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스냅 사진을 찍을 때 더 그 자유와 자연스러움이 활짝 드러나는 게 미국 사람들의 얼굴과 입 표정인데 특히 병실에서 여학생이 누워 있고 대통령 와이프 그의 그 여학생의 가족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다 치즈하고 한 그 입모양이거든요. 무슨 치과 선전처럼 입술이 양쪽으로 쫙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것은 연출을 위한 사진이었는가 보다 하는데 그 네 장의 사진에서 모두 대통령이 활짝 웃었고 그리고 어떤 그 사진에서는 thumbs up 아주 잘하고 있다. 좋아. 좋아. 하는 손가락까지 탁 그 찍혀서 온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인 비극적인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혀 공감을 못 하는구나. 대통령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전혀 공감을 못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사진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고 오늘도 이제 장례식이 있고요. 미국의 총기 문제는 제가 어제 그 미국 그 총문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따로 방송 올리고 나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10월 8일에 올렸었던 건데 그 라스베가스의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 범인이 저쪽 아래에 있는 컨설트장에 있는 사람들을 역시 AR-15을 개조해서 자동총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59명이 숨졌었죠. 그 이후에 제가 바로 그 미국의 총이 도대체 얼마나 있고 누가 갖고 있고 남자들은 총을 여자들이 신발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석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생각.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왜 힘든가?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미 나와 있으니까 계속 그럼 더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기 규제가 어려운지 이게 연방적으로 하나로 묶인 건지 주마다 다른 건지 등등은 여러분들께서 또 그 미국 총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자, 이 부분이 일단 뭐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지만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어제 끝난 뒤에 FBI가 아니죠. 특별검사가 무서운 발표를 했습니다. 37페이지 분량이에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분명히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것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한 친구가 돈을 대서 13명의 러시아인과 3개의 러시아 조직을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기소했다고 미국으로 송환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를 보여준 거죠. 이 13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조직이 이제 미국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서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요.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선거 운동을 실제로 바깥의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그 락커업 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둬라 이메일 그것과 관련해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기소된 더 이상은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닌 마이클 플린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해서 유행어처럼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캠페인장에서 일어났었는데 말하자면 누군가가 힐러리 클린턴 역할을 하는데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역시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이런 실제적인 선거 캠페인 같은 것도 러시아에서 클렘린 또 이제 러시아 정보국이 주축이 돼서 다 했다는 겁니다. 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친구가 되고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발표한 것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카운트 같은 거 이것은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블랙 뭐였죠? 블랙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뒤에 뭐 T자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어카운트를 가지고 하면서 제3당 후보를 찍어라. 뭐 지일 스타인 같은 후보요. 이거 표가 죽는 표 아니니까 찍어라.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이 지일 스타인을 찍을 그 표가 그쪽으로 가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안 가기 위해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했다. 그리고 특히 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고 해서 약자로 IRA라고 부르고 있는데 러시아가 정보기관이 쭉 그 운영을 하면서요. 신원을 미국 사람 가짜 걸 막 도용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아니 그 브라질 사람 것을 인용한 것도 도용한 것도 있었잖아요.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짜 계정이 적어도 100개 이상이 그 러시아인들이 한 것이 드러났고 해서 어느 정도로 광범위했냐면요. 뭐 한 달 예산이 125만 달러래요. 그래서 그래픽 부서도 있고 뭐 타겟을 정하고 아주 그 세련되게 소셜미디어 전략을 세워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힐러리 클린턴 옷차림을 하고 주에스복을 입히고 하는 것은 프레시몹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지난해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그 유럽의 한 도시에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얼마나 근사하게 뭐 베토벤 뭐 연주 같은 것을 하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한 프레시몹도 많이 그 러시아에서 다 이제 관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질 스타인만 찍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주당으로 무소속이었고 지금도 무소속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버니 샌더스를 찍으라고도 지지를 했고요. 반면에 이 도널드 트럼프를 예비선거 때부터 한 6월 달부터 활동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이 기소된 개인과 조직이.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예비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강력했잖아요. 마르코 루비오나 테드 크루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대하는 그 캠페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코 루비오가 지난 그 봄에 지난해요. 상원 그 정보위원회에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 러시아들이 그렇게 활동했었다는 것. 그리고 테드 크루스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예를 들면 이 테드 크루스 후보가 당시에 마르코 루비오나 존 케이식이나 다른 후보를 비난할 때는 잠잠한데 뭐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만 비난하면 그야말로 왜 그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느냐고 네거티브한 커멘트가 홍수를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에 갑자기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그야말로 작살내고 맙니다. 이런 식의 것을 테드 크루즈 측에서도 경험을 했다고 증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무시됐죠. 무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무슨 러시아가 개입하기 무슨 개입 그것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혹시 가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뭐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위킬릭스에 줬다고 다 그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7페이지의 그 기소문을 통해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는 이건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러시아의 활동은 트위터를 통해서요. 2014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나의 그 캠페인과 이 러시아 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공모가 없다. 이런 얘기 내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검사는 트럼프 팀 가운데서도 자원봉사자도 있을 수 있고 지지자 그 밖에 그 팀의 그 내부 사람도 러시아에서 그들이 러시아인인 줄 모르고 접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카터 페이지라는 돈을 안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자문을 한 사람을 이 사람이 트럼프 그 자문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미국이 외국 감시법에 의해서 도청을 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죽이기라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터 페이지는 트럼프 대통령 그 자문이 되기 몇 년 전부터 러시아 스파이들과 만났었고 러시아를 찬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찬양하고 러시아에 3년 동안 살면서 연설도 많이 하고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 그런 미국을 비난하고 해서 그 전에 이미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을 할 때는 도청 안 하다가 자문을 내려오고 나서 또 도청을 시작했는데 대통령 후보 자문할 때도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를 찬양하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 자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국 그 감청법에 의해서 감청을 했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처음에 이 사람을 그 감청하고 러시아 스파이를 만났고 했었을 때도 기소하지 않고 놨던 이유는 그 당시에 카터 페이지가 러시아 스파이 3명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그냥 러시아 사람인 거는 알았지만 러시아 스파이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검사가 아직까지는 트럼프 팀의 누군가가 이들 러시아 팀을 접촉을 했는데 모르고 접촉했다고 현재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모르죠.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요. 그리고 대통령도 러시아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제 그 트윗한 이후에는 또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시간대별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다른 뉴스가 나오더라도 아마 그 이후에 한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던 이제는 그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까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독일의 뮌헨의 그 안보 컨퍼런스에서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외무장관도 같이 있었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뭐 그냥 대강 뭐 노코멘트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라는 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6명의 국가정보국장이 전부 그 러시아가 2016년도에 대선에 개입을 했고 2018년도에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대통령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있어야지 되고 지원하는 것도 있어야지 되는데 참 힘들다. 대통령이 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아주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미국의 예산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완결판은 아니에요. 의회와 또 다 조절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국방 예산 굉장히 늘리고요. 전반적으로는 2019년 예산과 또 지난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줬었던 그 세금 감면안 이 두 가지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이제 죽도 못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국방 예산을 14%나 늘리고 정확하게 14.1%입니다. 국무부 예산은 26.9% 줄이고 거의 뭐 30% 줄인다는 얘기는 국무부가 미국에서는 항상 어떤 외교적인 일이 있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국방부는 국방력을 쓰려고 하고 물론 지금의 국방장관은 조금 다른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서잖아요. 대통령의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20.3% 줄이고 교육부 예산 10.5% 줄이고 또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말하자면 크레딧 카드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담배, 소프트 드링크 같은 것은 못 사고 신선한 채소 같은 것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30%나 10년 동안에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메디케이드, 의료 지원이죠. 3분의 1을 줄인다는 건데 아니 3분의 1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줄이는데 메디케이드도 미국 사람들 3분의 1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이 안대로 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보험을 잃게 되죠. 그리고 기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캠페인 할 때도요. 실제로는 하이웨이 기금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줄였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모든 것을 이제 좀 팔 수 있는 건 팔고 공항도 팔고 민영화시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디 기간 산업을 할 때도 민간이 얼만큼을 돈을 쓰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인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너무 많이 해줬고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너무 많이 해줬고 하니까 어디선가 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짜도 그쪽에 플러스 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0 균형을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 하면서 기간 산업 같은 것 그러면 뭐 이대로 된다면 부자들이 사겠죠. 공항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할 텐데 문제는 원래 민간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리웨이를 논다? 하면은 통행세를 받는 것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기간 산업 같은 것을 할 때도 아주 더 장기적으로 보고 할 텐데 그것으로 이득을 내려는 목적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업체에서 하면은 돈을 버는데 더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예산안과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좀 뒤에 이제 그 남북한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요. 랍 폴터라는 대통령의 비서관이 2명이나 이제 그 엑스와이프들을 때리고 말로도 폭력을 하고 해서 결국은 사임했는데 이 신원조회에 대해서 FBI가 진즉에 그 사람이 그 와이프 때린 사진도 갖고 있었고 또 그 신원조회 결과를 몇 번이나 지난해에 백악관에 알렸는데 사진도 미리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랬는데도 백악관에서는 그를 킵하고 아주 예민한 자료까지 그 서류를 다 보게 하고 대통령 옆에서 측근 보좌를 하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계속 우리도 지난주에 그 데일리 메일의 사진을 보고 그 이 사람이 와이프 때린 거 그 사진을 알았어요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알면서도 그런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던가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이방카도 자레드 쿠슈너도 FBI의 완전한 끝까지 그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민한 서류,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것들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서실장은 본인이 다 관장한 건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존 켈리의 비서실장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군인 출신이고 해병대 출신이고 그의 아들도 전쟁에서 숨졌다고 그 자체로 무조건 그 존중을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지금은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미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여러 가지 안전, 대통령 보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서실장에서 물러날 뜻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 또 할 사람도 없어요.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고 그런 남녀 관계였다라 하고 얘기를 그 폭로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선거 며칠 전에 하려고 했었던 여성에게 13만 달러를 줬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을 때 가짜 뉴스다. 다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백악관에서도. 이 변호사 자체도 가짜 뉴스,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국민들의 신임을 못 받지 하더니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부르짖는 뉴욕타임스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확보를 하고 나서 이 트럼프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 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도 나간 것 아니다. 그러나 돈을 주기는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팀들이 하는 게 처음엔 무조건 아니다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죠. 가짜 뉴스다. 가짜 그 주장이다.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게 하기는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포스트도 MSNBC도 MBC도 다 팍스도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실수냐 의도적인 그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되고 또 실수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실수가 있을 때는 실수다라고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팍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들이 허접한 신문과 또 방송이 아닙니다. MSNBC, CBS. CBS도 12번이나 대통령에게 사진을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더니 정신질환자 이거 참 고치기 힘든데 이게 문제야. 이게 프라이어리티야. 내가 다음 달에도 주지사와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바로 그날 연설한 날 이제 그 정신질환자들이 총을 사기 쉽게 할 수 있는 공화당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을 할 때는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라서 그게 행정명령이 됐던 메모가 됐던 서명하고 나서는 보여주잖아요. 그 서명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흔들고 카메라 앞에. 그런데 그것에 서명할 때는 공개도 하지 않았고 서명한 거 보여주지도 않았고 CBS에서 사진은 있다고 하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그건 법적으로.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1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드러나면은 그제서야 마지못하게 시인을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잡지 뉴요커가 아주 좋은 잡지인데요. 뉴요커에서 미아 페로의 아들이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몇 개월 뒤에 이 베버리 힐스에 있잖아요. 휴 해프너 지난 몇 개월 전에 숨진 그 플레이보이의 휴 해프너의 그 휴 해프너 맨션에서 그 프로그램 자신의 쇼 프로그램 하면서 과거의 플레이보이즈의 그 플레이걸이었던 플레이메이트였던 그런 여성들을 뭐 쫙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놀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를 하는 동안에 6월에 어느 날 한 1998년도에 플레이보이즈가 선정한 플레이걸 그 걸과 몇 시간 동안 대화하고 뭐 옷 벗고 일 치르고 돈 주고 그랬을 때 이 플레이걸이요.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돈 안 받아요. 하니까 당신 특별해 하고 했었다는 그런 것을 이 여성이 8페이지짜리로 남겨서 선거 전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에 팔았는데 돈 주고 15만 달러인가 주고 팔았는데 에스콰이어에서 트럼프 대통령 친구예요. 그 발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팔기만 하고 그 대신에 너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하고는 그것을 그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런 신문에서 15만 달러 주고 기사 사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백만 달러도 주고 사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그 여성에게 우리 신문에 타블로이드 신문이니까요. 칼럼을 쓰게 해줄게 하고는 그 약속은 안 지켰대요. 이런 내용들을 다 손으로 쓴 것, 그리고는 이제 변호사에게 이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말 못하도록 다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하고 한 것, 그런 것을 이 뉴요커가 확인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한 그런 내용도 지금 나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며칠 전에도 CNN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아이오와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스카이 하이 지지율이라고 취재 기자가 표현을 하던데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그 수사를 하는 연방수사국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번에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것도 거짓말을 기소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믿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흠결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능하면 저널리스트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도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나 일반인들과 공직자의 기준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트럼프 지지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잊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지지하는 언론에서 다른 언론들을 가짜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게, 가짜 언론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 사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점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들의 샤이 트럼프가 너무 많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내가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지지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 지지자층에서.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뭐 계속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오디오 테이프도 나오고 비디오 테이프도 나오고 돈을 정말 심각하게 번 것도 나오고 등등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면 나도 허접한 인간이 되지 하면서 지지하는 사실을 숨겨서 여론조사할 때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변하지 않았던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떠한 흠결이 나오던 그에 대한 지지를 특별히 거둬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미국의 중요한 뉴스였고요. 위켄드 리뷰,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미국 날짜로 화요일, 한국 날짜로 수요일부터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군기 2호기에서 타고 올 때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이번 주 내내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다져졌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많은 비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평창 올림픽에서, 평양 올림픽이라고는 월스트리트저널도 했어요. 마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평창 올림픽에서 마이크 펜스와의 외교적인 대결에서 KO 승을 했다는 게 미국의 전반적인 평가였고요.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평양 올림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 날은 또 먹쓱해지니까요. 이 분위기가 또 싹 바뀌었거든요. 백악관이나 어디나 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심지어는 미국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그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정치부 워싱턴 지국장과 또 다른 컬럼니스트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또 바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장사하는 것이고요.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팍스나 다 장사예요. 장사는 장사지만 가만 보면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의 장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뭐 진보라고 표시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그런 매체는 조금 자존심이 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자존심이 강하다고 할까요? 가릴 것을 좀 가려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밀어붙이기를 할 때도 증거가, 최소한의 증거는 있어야 밀어붙이거든요. 자신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팍스뉴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어피니언적인 것을 많이 내세우고, 또 이게 아니다, 또 대통령 분위기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싹 바꿉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미국 보수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고, 제가 오늘은 이게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저의 시각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댓글에서 저를 욕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도 짐작은 하고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느끼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DNA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고집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으신 건지, 팍스가 최고의 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팍스는 거짓 뉴스를 많이 보도하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매체에서는 그 뉴스의 호스트를 기용을 할 때요, 저널리즘을 공부를 한 사람들을 기용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 공부를 한 사람을 기용을 하는데 팍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팍스의 저녁에 한 호스트가 정말 황당한, 여자 호스트가 황당한, 완전히 흑인 그 스포츠 선수들을 무시하면서 그 표정이나 말이나 전부요. 니네들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팍스는 그런 그 호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팍스 인기인 거예요.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무식하게. 유식한 척 하면서, 학교는 다 좋은 학교 나와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다른 언론은, CNN을 포함한 다른 언론들은 그래도 좀 저널리즘에서 오랜 동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호스트로 놓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 팍스나 뉴욕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더 자극적인 겁니다. 어쨌건 이 미국이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조차도 이제는 미국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방향으로 완전히 그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 뭐 완전히 그 블러디 노즈는 미국의 그 옵션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뭐 꼭 믿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어떤 옵션을 택할지 모든 옵션을 다 준비를 해야지, 뭐 그것이 그 군사적인 게 됐던, 아니면 또 외교적인 것이 됐던 상황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해달라고 할 것인가, 뭐 아니면 북한 측이 그 어디였었죠? 어느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했던가요? 우리도 뭔가를 그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분간 그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억류된 코리안 아메리칸 3명을 혹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어느 쪽에서 먼저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분명한 것은 군사적인 것만으로도 안 되고, 외교적인 것만으로도 아니고, 경제 제재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것, 이게 그 지금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워싱턴 지국장이 남북 대화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하나 배웠다는 거죠. 한국의 지지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책을 마음대로 혼자만은 할 수 없다, 소용없다 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리스트가 얘기를 했어요. 월터 러셀 그 미드라는 컬럼리스트가 얘기를 했고요. 외교에 있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금메달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하다가 이 내용을 끝까지 못 전해드렸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기를 한국이 지금 평창올림픽 티켓을 뭐 날마다 좋아져서 어떤 날은 90%그 목표 완성을 했다, 90% 팔렸다고 했던가요? 목표 완성했다 했는데, 관중석은 빈 좌석이 한 반 정도는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로도 채우고, 학교 버스가 와서 학생들로도 채우고, 시작 직전에도 티켓을 살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국적인,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겠네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쪽 뭐 이태리라든가 눈 많이 오는 곳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겨울 동계 올림픽에 그 관련된 것이 인기가 있지, 한국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이기도 하고, 또 남북 간의 긴장이 지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스폰서나 그 선수들에게도 많이 갔는데, 그게 이제 그 표가 미리 갔는데 그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가 하나 더 지적한 것은 평창 올림픽만 그런 게 아니라 리오데자네이루 그 브라질 올림픽이나 소치 올림픽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위크 어헤드는 뭐 지금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워싱턴과 평양이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신 기자들에게 특히 그 지금 AP통신이 자세히 전했는데요. 그런 그 공통적인 의견이 더 강해지고 있다 하면서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길 원한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 뭐 우물에서 뭐 숭늉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미국을 의심하면서 남북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최대한 미국과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리스트가 그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북한에 그 쏠려가고 북한의 어떤 그 계략에 빨려 들어가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좀 그 스마트하고 미국 단어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too smart, too cautiou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러기엔 스마트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검사 얘기 다음 주에 계속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13명과 세 군데 조직을 기소를 했다. 뭐 미국에 송환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팀과 어떻게 가느냐도 있지만 이 내용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려고 했다. 전 수사국장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맞다. 제임스 코미 내가 해고한 게 러시아 그 대선 개입 계속 수사하려고 했다. 이렇거든요. 이러면 이거 사법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런 기소를 발표를 한 특별검사도 지난해 6월 달에 해고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악관 자문이 이제 해고를 하려면 법무부에 그 해고 요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 해고 요청을 해야지 되는 백악관 자문이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큰일 맞습니다. 계속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내가 그만두고 말죠. 해서 막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그 증거를 대고 러시아 사람들까지 기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해고하기는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어제 러시아 사람들을 기소할 때까지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검사팀이 하고 있는 일이. 백악관에서 하는 일은 전부 아무리 그 존 켈리 군인이 다 잡아도 새어나오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웜업 정도인가 보다. 문이 열린 것 정도인가 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기자들도 모르는데 로버트 멀러는 어제 이만큼만 내놨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구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주목되는 이슈고요. 그리고 또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뭘 내놔야지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사석에선 그렇게 얘기한대요. 뭔가가 필요하다. 그 대국민 연설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를 해야지 된다는 거는 아는데 도대체 뭘 해야지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해에 올해의 선거는 있지만 그게 이제 공화당 선거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대통령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총기 규제하고 자신의 그 지지자들로부터는 3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적어도 지난해에 정신질환자가 총 사는 것을 더 쉽게 하는 법안에 몰래 문 닫고 그 서명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다시 그것을 뒤집는 정신질환자가 총 사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정도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내용도 있네요. 다음 주에는 지금 대통령의 사위도
신원조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아주 그 예민한 이슈를 다 그 접하고 외교 정책을 만들고 일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만나 벤자민 네탄야후 만나 멕시코가 뭐 등등 일을 해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정폭력 때문에 그 사임한 그 라포르터 비서관 그것 때문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 나도 알고 있었으면서 잘못 처리했어요 하지는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뭐냐면 신원조회에 관한 정책인데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은 예민한 정보를 접촉할 수 없도록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 그 대통령의 사위도 지금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 브리핑에 계속 이번 주까지는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데일리 정보 브리핑 같은 것도 받았고 중동 평화 전략 같은 비밀 그런 것이요. 그리고 세계 외국의 그 지도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 지금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로 신원조회 끝나지 않은 사람 그런 거 못해 하고 바꿨기 때문에 지금 그 바뀐 안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 사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좌절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대통령 그 사위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예뻐하는 딸 이방카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이고 존 켈리는 대통령이 존중하는 군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가족이 아니고 남입니다. 쿠슈너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괜찮아요. 아무리 그 비서실장이 그런 룰을 정했어도, 자레드 쿠슈너는 대통령이 직접 시킨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서실장과 쿠슈너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백악관에서 해고된 그 이유가 처음에는 쿠슈너하고 친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 굉장히 이슈 같은 것도 맞지 않고 비난하다가 이방카와 자레드 쿠슈너가 대통령에게 저 사람 해고해야 된다. 스티브 배넌 해고해야지 된다. 많이 말을 하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스티브 배넌이 해고됐거든요. 이 존 켈리 비서실장도 지금 대통령 사위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그의 입장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백악관이 그나마 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기강이 잡혔다 하는데 지금도 너무 혼돈스럽고 뭐 백악관에서 얘기가 된 것이 금방 탁 새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존 켈리 너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투 무브먼트가 월스트리트까지 갔어요. 가서 포인트 72라고 이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인데 말이 아주 멋있어요. 자산관리 회사지. 그리고 뭐 110억 달러나 되는 자산을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헤지펀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헤지펀드 회사가 보이스 클럽이다. 그렇죠. 백악관도 지금 완전히 보이스 클럽인데 보이스 화이트 보이스 클럽인데 이 보이스 클럽이라서 여성을 너무 많이 차별한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는 뭐 누가 누구를 희롱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차별해서 중간 간부는 26%만이 여성이고 고위 간부는 11%만이 여성이다. 뭐 이런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월스트리트까지 미투 무브먼트라는 게 결국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맨 마지막 꼭지점까지 가면. 그래서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도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회사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없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창업하면은 남자들이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 72 같은 헤지펀드 회사의 창업자도 스티브 코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고위 간부가 또 중간 간부 또 아래 간부를 임명을 하려면 고위 간부가 남자인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와이프들이 싫어한대요. 아래에 여자 두는 걸. 그런 이유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월스트리트까지는 지금 미투 무브먼트가 가서 이것도 다음 주에 어디까지 또 확산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물론 평창올림픽은 계속 뉴스죠. 이렇게 해서 위켄드 리뷰, 위크 어헤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는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 스코어라든가 남북 간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